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석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들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증시로 결과가 반영이 됐고요. 주요 3대 지수가 3%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고요. 시초가부터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장중에 이 코스피가 1.6%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상승폭을 어느 정도 줄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다시 또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1.3% 오르면서 1697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지지했던 개인들이 열심히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인데 1700선 등극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현재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에 대한 질문도 잠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다르게 국내 증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가 급등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 훈풍을 이어받았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은행주들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은행주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1포인트 오르면서 169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1699포인트 상승 출발한 이후에 7거래일 만에 1700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장중 잠시 상승폭을 낮추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1690선 후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 넘는 상승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이유 수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현재는 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조금 더 많은 물량을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개인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18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지수 상승에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1700선 돌파에는 아직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오늘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포인트 오르면서 490선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492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박스권 움직임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492포인트, 490선 사이에서 횡보의 움직임 나타내면서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43억 원, 기관이 장중에 매도 흐름을 바꾸면서 1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80억 원 사면서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수가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1215원에 출발한 원달러 환율 현재는 12원 10전 내리면서 1210원 90전까지 몸을 낮춘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급등함에 따라서 은행주와 증권주 반등하고 있는데요. 은행주 먼저 살펴봅니다. 신한지주가 3.8% 오르고 있고요. KB금융이 4%, 우리금융 역시 3.9% 오르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대우증권이 3.7%, 우리투자증권이 5.9%, 한화증권이 4% 오르면서 증권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철강주들 업종지수로 봤을 때 3% 쭉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철광협회에서 올 하반기 국내 철강 소비가 작년보다 5%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발표하면서 저평가 매력과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3.5%, 세아베스틸이 3% 오르면서 철강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학주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데다가 대만의 유일 화학업체인 포모사의 폭발 사고 소식이 반사이익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LG화학이 1.5%, SK에너지가 4%, 호남석유가 5% 오르면서 화학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주들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확대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웅진에너지와 신성홀딩스의 호평이 쏟아지면서 웅진에너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신성홀딩스는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현재 9%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의 나머지 종목들 SKC솔믹스부터 미래컴퍼니까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구간 현재 예상과는 다른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장마감 동시효과 때 지수가 많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장 끝까지 지수의 움직임, 종목별 움직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종료 시까지 한번 저희가 눈을 떼지 말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 한번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죠. 동양종금증권 원상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제히 우리 증시가 오르고 있고 이 업종별로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1700선 오르는 게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미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도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계속적인 순매도를 보였고요. 특히 선물시장에서도 동반 팔자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 선물시장에서 동반 순매수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따라서 베이시스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모처럼 프로그램 거래 쪽으로도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저는 뉴욕 은행주들 중심으로 급등세가 이어졌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은행주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3분기 중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그리고 부실 채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좀 상당 부분 경감되고 있다는 점도 오늘 글로벌 금융주들의 상승 흐름에 가장 주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땐 여전히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IT주들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전일 실적 발표하고는 소폭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산업재 쪽으로도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포스코 50만 원 선에 근접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양호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반증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급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쪽에서도 6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이 수급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옵션 시장 내 특히 합성 선물 시장 쪽 포지션을 보게 되면 컨버전이나 리버셜 쪽의 조건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번 만기는 상당히 조용히 이번 옵션 만기는 시장에 별 탈 없이 그렇게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약 7,500계약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규모 매도에 따른 환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선물시장 내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요. 통상적으로 선물시장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 비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는 외국인들의 시각 개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지속될 경우에는 베이시스 호전에 따라서 대규모 차익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대형주들의 추가적인 강세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지난 6일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현재 한국 및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 쪽으로는 미약하나마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차장고나 또는 공매도 거래 자체도 이번 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인데요. 전일 같은 상황에서도 일단 이러한 흐름들이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수급상으로는 좀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고 그 중심에 저희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1700선을 넘을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할지 그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기는데 지금 계속해서 1699선에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일단 시장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선 돌파는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초에도 일단 이번 주 1700선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2분기 실적이 시장이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실적 모멘텀이 2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분기가 2분기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강한 실적 모멘텀이 존재하는 한 코스피 지수도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그간 우려가 되었던 경기 둔화 모멘텀이 전일 발표된 미국의 소매 지표 영향으로 상당 부분 좀 희석되고 있고요. 덧붙여서 유럽발 재정 위기에 따른 이런 불안감도 좀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상황은
시세는 희석되고 호재는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제 IT 부품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상승 시도를 본격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이제 중소형주들의 2분기 실적 모멘텀이 대형주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2분기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500선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장 대형주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소형주도 실적 시즌을 맞이하며 또 잘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쪽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 코스닥 전망도 함께 내려보도록 하죠. 네, 일단 코스닥 시장 그동안 좀 상당 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대형주들 중심으로 이제 영업이익 모멘텀의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일단 2분기만 놓고 보게 되면 현재 중소형주들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대형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강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가 급하게 회복되면서 이러한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즉 코스닥 시장 쪽으로 대기 매수가 일거에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코스닥 시장에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합적으로 장 투자 전략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순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 올렸는데요. 여전히 같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절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2분기 실적 모멘텀 그리고 실적의 개선세가 가장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해운 업종, 즉 한진해운과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에도 지금 매수 비중을 확대할 그런 국면이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IT 부품주들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지금 관심을 놓지 않아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미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실적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분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의 모습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의 모습하고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한다면 어제 오늘 시장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게 등락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후반에 디커플링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특히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너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니까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고 아시아존의 일본에 비해서도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장중에도 또 중국 등락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경험했었던 그런 디커플링이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그동안에 좀 못 내렸기 때문에 안 내렸기 때문에 탄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제 오늘 모습의 특징으로 좀 파악할 만한 그런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6월 후반부터 한국 증시에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타났었던 그 요인을 봤을 때 수급 요인 면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7월 들어서는 반대적으로 좀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연기금 매수는 약화되는 그런 모습 나왔고요. 또 하나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 기업 실적의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러한 재료들이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6월에 호재성 재료였던 그런 재료들이 7월에는 반대로 좀 반전되거나 약화되면서 7월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디커플링 거꾸로 6월에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7월의 상승률을 놓고 봐도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한 0.2%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1.6% 올랐고 상해가 0.6% 올랐고요. 미국 쪽을 보면 다우나 나스닥이 2.3에서 2.5%씩 올랐고 유로존을 보더라도 독일 같은 경우 우리하고 비슷한 폭으로 내렸었기 때문에 한 0.02% 오르는 그런 약한 모습이었고 반면에 많이 내렸었던 프랑스 같은 경우가 1% 오르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4%에서 8%까지 그렇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6월에 나타났었던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7월에는 오히려 상승 탄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오늘이 상승에 좀 의미를 좀 둘만하다. 이것은 중요한 지수대에서 반등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둘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는 오늘 상승의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상승이 일부 지표 호전도 있었는데요. 낙폭과다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 해석되는 게 주된 분위기고요. 추세적인 상승이 또 나타날 것이다. 추가적으로 또 호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만한 그런 재료가 없다는 거죠. 또 주 후반에는 미국에서 특별한 경제 지표도 발표도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멈췄다는 점에는 의미를 둘 수가 있고 또 하락 리스크가 감소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추가 상승에는 아직 재료가 없고 모멘텀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승은 좀 어렵다. 일단은 오늘장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수급 상황에서 오늘장 상황에 대한 내용을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반등의 배경 쪽에서 업종이나 뭐 특징적인 종목들을 찾아봤을 때 그 역시 마찬가지로 큰 의미를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반등의 배경도 그렇고 나타나는 시장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업종별이나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큰 의미를 둘 만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이 없고 전체적으로 낙폭 과다에 따른 그런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군도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신고가 종목 흐름도 특별한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고 신고가 종목 숫자도 마찬가지로 줄어든 상태 그대로입니다. 특히 어제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의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너무 약하죠. 실적에 의해서 뒤늦게 어느 정도 상승이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장 초반에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또 무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2분기 실적 장세에서 탄력적인 모습이 여타 종목에서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저런데 다른 종목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까지 만들게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굳이 뭐 옵션 만기일이 삼성전자에만 불안하게 끼치는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는 중립적인 영향에 머무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의 영향 때문에 시장이 이렇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그런 모습이죠. 일단 옵션 만기일 영향을 놓고 봤을 때는 투자 주체별 이익 구간상의 이해관계가 좀 중요하게 얽혀있는 어제 말씀드렸던 221포인트의 상승 한계를 확인하고 하루 종일 221포인트 코스피 200으로요. 221포인트 주위에서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은 오늘 특별하게 의미를 둘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현선물 매수 반전을 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는데 현물 금액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이 반전의 계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선물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선물 매수가 한 7천 계약 정도 들어오면서 제법 큰 규모죠.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고 있다는 점. 프로그램 매도가 그동안에 7월 초에 장을 아주 억눌렀던 그런 모습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은 향후 장세에서 오늘의 베이시스처럼 조금만 더 호전될 경우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7월에 들어온 매도 차익 거래가 어제까지 한 1조 3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이게 다시 재매수 유입이 또 가능한 그런 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다.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옵션 만기일은 큰 영향이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이지만 모멘텀이 없고 또 매수세에도 부재한 상황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 정도가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파생 상품의 영향력이 커진 모습은 옵션 만기일에도 이후에도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투자 전략 짜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또 금통이라는 이벤트도 남아있고요. 미국 시장 눈치를 또 봐야 되고 어느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미국 시장의 상승이 2분기의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시장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가 메릿이 작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실적에 대해서 기대가 살아날 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700포인트 직전까지 지금 올라온 한국 증시 같은 경우라면은 그와 같은 메리트가 적용은 힘들겠다 이렇게 봐야 될 상황이고요. 6월 후반에 디커플링이 덜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 시에도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디커플링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향후에도 미국 시장 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 시장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다음 주 중반 이후까지는 미국에서 이제 경제 지표 일정이 별로 그렇게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좀 쉬는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중반 이후부터 시장의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이후부터 다음 주 초는 방향성 탐색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의 급등락이 지속됐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장세에서 어느 방향을 가기 위해서도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그런 시간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내일의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통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이전에 금통위에서도 그랬지만 점차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무게가 실리는 발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 전략도 이런 한가한 시기에 좀 구상해 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크게 봤을 때는 금리 인상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업종하고요.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업종 간에 좀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의 기회로 삼는 그런 시기로 좀 생각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개인의 매물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현재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수급 상황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죠.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 개인들 쪽에서의 이익 실현 매도가 지금 출회가 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에서 순매수 유입으로 종합지수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이런 강세, 미국 증시의 급등 영향력을 지금 받으면서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수 관련한 몇몇 종목 빼고는 이제 골고루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박스권의 횡보 국면 장세이므로 상승의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울러 우리나라의 박스권 부분은 이제 상단 쪽이 1720에서 1750선 사이로 설정이 가능하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내에서의 방향성을 나타낼 이벤트, 오늘 당장에는 옵션 만기 영향력 그리고 내일은 금통위 금리 부분이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 재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상황,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53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천억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29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84억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는 52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10억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편차가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상위 매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이제 주도했던 금융주들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서 같이 은행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오늘 매수하는 종목들 포스코, SK에너지, 기아차, LG전자,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중공업, 외환은행 이렇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쪽과 이제 은행 일부 종목들이 이제 편입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우리금융, 대한항공,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 쪽으로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매도하는 종목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포스코 쪽은 상당히 좀 동시에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와 SK에너지, 우리금융, 만도 그리고 KB금융까지 이제 순매수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기업은행 그리고 하나케미칼도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금액상으로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타이어, 두산중공업, 제일모직, 한진해운까지 순매도를 확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 내지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한가 부분에서의 기관 매도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동시매매를 보게 되면은 포스코 쪽을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210억 이상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1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SK에너지, 호남석유, 기아차, LG전자까지 순매수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곡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증시에서 살펴봐야 될 이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심 종목이랑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이제 관심 종목들하고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 현대차를 일단 탄력 둔화로 이제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나의 개별 종목 성격의 이벤트가 나왔죠. 현대그룹 관련한 이제 재무 관련한 그러한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수 대비 조금 둔화되는 그러한 이제 느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제외를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기타의 그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STX 페노션 그리고 이수화학, 현대미포조선, 한화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1차 매도를 현 시점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신규로 편입을 시킨 게 이제 오늘의 이제 그 베스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포스코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그 연속 수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이 이제 이러한 부분 좀 강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 이러면은 이제 시장의 핵심 종목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이제 당사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당사에 대한 이제 매도 의견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의한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의 이 정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안 됐던 부분이 그 철강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입이 돼 있고요. 이러한 이제 악재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저점 이후에 나타나는 재상승세가 충분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좀 더디지만은 그래도 이 종착역은 경기 회복 쪽이다라고 봤을 때 철강 쪽의 향후 움직임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 저점을 높이는 그러한 이제 그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달에 43만 원대의 저점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파동, 이러한 채널 기법으로 인한 이제 상승세 흐름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입니다. 61선도 오늘 장대 양봉을 이제 돌출을 하면서 강하게 이제 올라붙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의 핵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49만 원에서 49만 7천 원 현재가 부분까지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3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0일 이평선이 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가 이제 출회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고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60만 원까지 또 가능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손절가는 48만 2천 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이 동시호가를 맞게 되면 또 변화가 있을 텐데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장 상황이 좋다 이렇게 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 향후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주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일진다이아도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3일 연속 상한가 후에 오늘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급등하는 그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발광 다이오드, LED나 또는 태양광 산업용 정밀 소재를 또 라인 증설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5일선을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급등주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젠백스도 최근에 그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장암 항암 백신의 임상 3상 시험이 해외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주가 강세의 배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이 개발 중인 신약이 해외 임상의 감독기관의 임상 3상을 통과한 전례가 거의 없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역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강한 상승을 현재 젠백스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그 영인 프론티어인데요. 항체 전문 업체다. 글로벌 항체 회사와 또 항체 공동 개발을 판매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요.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량가를 치르면서 역시 박스권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진 다이아부터 영인 프론티어까지 제가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 한 종목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일진 다이아 다소 그 대응 전략을 잘 들으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올해 대폭 실적이 호전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급등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직전의 고점 마이너스 흐름을 허용하지 않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5,0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준비를 해보시는 전략. 현재가인 26,450원 전후 매수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5일선을 지지하면서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4만 원 이상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50% 이상 올라온 상태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준비를 분할 매수로 준비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다이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죠.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입니다. 010-8500-11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동양종금증권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빠르게 많은 종목을 봐드리는 게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하이텍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동부하이텍 1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2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좀 속이 쓰릴만 합니다. 네. 잘 오르고 있다가 오늘 좀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1.7%의 현재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부하이텍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동부 하이텍 종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 쪽에는 이미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해서 시스템 회사로의 성장 기반을 좀 어느 정도 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1,000원으로 나오는데 차트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61선 지지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정배열 상태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까지 이제 데드 크로스 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 하지만 61선까지는 충분히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일단은 손절가를 한 10,000원 정도로, 그러니까 61선인 한 10,000원 정도로 잡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전 고점 부분이 한 13,000원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동부하이텍의 수급 현황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뭐 그닥 수급에 동참해주지 않는 모습, 개인들이 좀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고 기관도 특별히 매수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이제 눈에 띄는 점이 투신권과 은행 쪽에서 매수가 다소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매수세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손절가 10,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 13,000원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부하이텍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산업 살펴보도록 하죠. 3,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우리산업 현재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3,185원이고요. 오늘 1.8% 내리고 있습니다. 손실이 역시 있으신데 그래도 비중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전략을 짜나가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비중이 뭐 상당히 좀 적고 또 매수가가 물론 이제 3,300원이고 오늘
좀 차트를 보니까 오늘 한 3,380원까지 오늘 고가가 형성되는 걸 봤을 때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 지금 보시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좀 치열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뜨면서 주가가 오늘 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단기 차익 실현에 좀 벽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양호하게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검은색 실선이 기관 그리고 오렌지색이 이제 외국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수급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익 실현돼 앞으로 지속 상승 가능하게 홀딩하시는 그런 매수매도 공방이 좀 치열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 오늘 종가 부근에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1차 지지 라인으로는 한 2,900원 정도를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00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단기적으로 좀 고점대 형성이 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고점대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오히려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2,900원 부근을 지지선으로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산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좀 잘 안 들으시네요. 매수 가격과 비중 함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두산건설을 매수하신 이후에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두산건설이 현재 1.1% 오르고 있고 4,275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네. 매수 가격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봐드리도록 하죠.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두산건설의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작년 5월 달에 이제 8,850원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좀 박스권 흐름 보이다가 최근에는, 증시가 흘러내리면서 같이 한번, 주가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박스권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고 봤을 때는 대략 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건설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바닥권 이제 1년 만에 3,945원까지 8,000원대에서 무려 한 5,000원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단기 바닥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 일단 추가적으로 4,000원이 한 번 더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4,000원 부근에서 쌍바닥 찍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해 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전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 현재는 버틸 만큼 버텼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한 3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더 버티는 거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 저점 부근인 4,000원이 살짝 이탈돼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면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계시고 전 저점이 깨져서 아래로 향한다면은 일단은 안타깝겠지만 손절을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네. 카프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카프로 지금 네. 현재 매수하신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카프로가 1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4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 주식거래 상당히 잘하셨어요. 네, 일단 카프로 12,500원에 비중 40%면은 최근에 주도주를 매수를 하셨다. 화학업종 중에서도 이제 나일론의 원료가 되는 카프로 락탐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카프로 제가 이 종목을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매수가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1,500원에서 목표가가 15,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가 이상 상회하면서 16,000원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가격대가 12,500원에 비중이 40%시면 여전히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제 매도 타이밍이 언제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카프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그리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점 16,300원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중요한 건 이제 21선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61선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따라서 일단은 지금 손절가라는 건 의미가 없겠고요. 일단은 14,000원 21선이 깨지게 되면은 일단은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14,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여전히 한 15,5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2차 파동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일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에서 하향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14,000원을 지지라인으로 선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4,000원 선을 지키는지 여부를 한번 잘 살펴봐라. 이렇게 해서 카프로에 대한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 남광토건입니다.
상당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수 가격이 4,850원이고요. 구체적으로 몇 주를 사셨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3,000주를 가지고 계시는데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매도 가격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전망까지 함께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 비해서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신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손실이 좀 많이 나셨고요. 3,000주를 가지고 계시면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지금 차트를 바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현재 난강토건은 도급 순위가 38위 정도의 기록이 돼 있는 국내 굴지의 중견 건설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한전선에서 지분을 40% 이상 인수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경영권을 인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난강토건의 이사진 6명을 전원 다 대한전선의 인물들로 다 교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권을 상당히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은행 채권은행에서 신용 등급이 이제 C 등급으로 나오면서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요. 워크아웃이 아직 뭐 본격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7월 말 내지는 8월 달에 이제 발표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뭐 워크아웃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금호산업 때도 그랬고 대우차 판매는 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채권 시장에서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아웃 전까지 채권 가격이 다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을 해서 매수하신 단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차트를 보시면서 거래 어떻게 하실지 투자 전략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워크아웃과 부도설이 겹치면서 2,700원까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한가를 그리면서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3,000원이 지금 3,000원이 좀 간당간당한 모습입니다. 3,000원이 깨지게 되면 상당히 좀 다시 한번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 따라서 지금 이제 딱 더블 딥의 그런 쌍바닥 형성을 하면서 주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느냐인데 일단은 워크아웃 시나리오가 좀 나와 봐야지 주가 향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뭐 저점 이탈하지 않는 이상 2,700원 이탈하시면은 안타깝겠지만 손절을 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준다면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의견을 드리고 워크아웃이 나온 이후의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LG상사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LG상사 오늘장 특징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상사주들이 그동안 좀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상사에 대한 질문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꽤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5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와 좀 비교를 하면 이분께서 손실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35,5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안불안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좀 나은 모습이에요. 예.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이 35,000원이시면은 대략 한 15%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좀 종합상사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뭐 대우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였고요. 따라서 지금 수급 상황과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주식 차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개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따라줘야지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부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합니다. 오늘도 뭐 기관이 좀 매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집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일단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3만 원을 이탈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EPS 기준으로 2009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6,790원으로 상당히 한 약 2.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최근에 좋지 못한 모습. 딱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죠. 효성 같은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실적이 상당하게 오히려 이제 2분기 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주가는 굉장히 좋지 못한 6만 원대까지 하락하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 따라서 앞으로 요런 이제 종합상사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4조 3천억에서 5조 원대로 이제 크게 폭으로 증가를 하고 당기 순이익도 1,000억에서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2,632억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뭐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지금 최근에 23,000원대에서 3만 원대 초반까지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주가는 3만 원을 이제 지지 라인으로 좀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28,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오늘 3만 원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면서 34,400원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수렴되는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을 설정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오늘 양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익 실현 매물도 크지 않고 그동안에 이제 눌려있던 모습들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소화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방향성의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오히려 양봉 캔들이 전 음봉 캔들을 감싸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출현이 됐다. 따라서 일단 단기 고점으로 33,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겠고 매수하신 가격이 35,000원인데 그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할지 손절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갈지는 정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 상사도 살펴봤고 참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 이 종목도 꼭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기전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6,76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를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손실이 좀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봐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양기전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수급 상황은 지금 현재가창 보고 계시는데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수급적인 모습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EPS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역시나 2.5배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매출액도 1.5배 이상 증가해주는 모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약 2배 이상 증가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는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양기전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역시나 박스권 흐름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세는 한 번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6,760원의 비중이 20%시면은 적절한 비중으로 적절한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지지 라인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둥근 원을 그려놨는데 요 지지권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으로 따지면 122평선인 약 6,300원 정도 부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가로는 박스권 상단인 한 7,500원, 7,500원에서 한 8,000원 사이 부근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기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특별히 두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KMW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참 많은 내용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SK 브로드밴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준비해온 종목이 지난주에 제가 관심 종목이 없어서 오늘은 특별히 좀 두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SK 브로드밴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시장 컨센서스를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유선 재판매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고요. 또 SK텔레콤과의 이제 앞으로 합병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좀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SK 브로드밴드 일봉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아서 박스권 흐름을 이탈하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우상향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6,410원까지 상승하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6,200원 이탈하지 않은 이상 6,200원 정도에서 6,500원 사이에서는 좀 매수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매수가로 들고 나온 가격이 6,300원입니다. 6,3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보실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종가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지금 전체 증권사들 평균을 제가 내보니까 한 7,000원에서 7,3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7,000원 정도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1선이 이탈되는 6,000원이 이탈되고 21선이 이탈되는 5,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KMW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은 파는 모습 그리고 개인들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되면은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됩니다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키코 손실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따라서 2008년과 9년에는 단기 순 적자를 기록했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기지국 설비라던가 이런 아이패드라던가 이제 4G 폰 이런 스마트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지국 설비에 대한 투자 확대가 상당히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위험 회피에 의한 그 매출 차감 회계 처리분이 종료가 되고 또 지분법 평가 손실, 미국에 이제 법인도 있습니다만 이런 지분법 평가 손실이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서 앞으로 좀 희석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매수가 1,500원으로 오늘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1,500원이면 일단 현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은 1,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종가 부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EPS를 좀 감안을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일단 한 15,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또 손절가는 10,000원 이탈해서 21선 이탈하는 9,200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박스권 흐름 이탈해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있었던 지지 라인이었던 9,8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뭐 통신주, 통신 장비 관련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업황 전체로 좀 확대해서 저희가 해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대적으로 통신업종이 이 상승률이 좀 저조했어요. 네. 네, 향후 전망에 대한 말씀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뭐 KT라던가 SK 브로드밴드, SK 텔레콤 계속해서 좀 앞으로 좀 전망은 사실 큰 폭으로 상승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건 대장주보다는 이렇게 SK 브로드밴드라던가 KMW 같이 설비라던가 이런 컨텐츠 혹은 유무선 통신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중소형 종목들 쪽으로는 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가 되고 또한 이제 컨텐츠 산업도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무선 통신이라던가 통신 장비 설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되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고요. 제가 그 KMW 같은 경우에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네.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1차 목표가로 15,000원 제시를 해드렸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까지 좀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물론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유 있게 종목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성 대리와 함께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함께 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는데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을 어느 정도 줄였고요. 코스피가 1.1% 오르면서 1694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오르면서 487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종합적인 장 상황 분석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